네, 정치하다마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건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연설을 대독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입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김근식 실장님, 네.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을 했었는데 이번 시정연설에도 또 불참을 하면서 좀 불통 이미지가 너무 굳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예,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물론 이제 현직 대통령이 매년 그 예산안 시정연설에 다 참석해야 되는 게 의무는 아닙니다. 네. 아마 한 11년 정도, 10년 넘게 이게 관례화돼서 매년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 간에 갈등이 있었어도 대통령이 매년 시정연설에 참석을 해왔던 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건데 올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한 건데요. 지난번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과 맞물려서 국회 개원식 불참은 민주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점은 2022년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첫 해 시정연설을 또 했었는데 그때는 민주당이 의회에 불참을 했어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불참을 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소중하게 지켜온 우리 국회의 관례가 깨져서 유감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말을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뭔가 좀 국민들의 민심과 좀 동떨어지게 행동을 한 게 아닌가 해서 아쉽고요. 물론 여야 간에 극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희 가서 저렇게 간곡한 협조에 당부를 하는 게 좀 멋쩍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또 감내하는 게 또 대통령의 자리인 것이고 또 그게 바로 정치인의 숙명인 것인데 이걸 좋게 계속 이어져 왔던 국회 관례를 이번에 거절한 건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수현 의원님. 일단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만 지난번 이 개원식에 불참한 것도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예. 내가 나가면 야당의 야유, 피켓 시위, 집단 퇴장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늘 어떤 일이 일어나면 대통령실의 해명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 돌아보는 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야당에게 그 책임을 넘기는 그러한 어떤 일관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재보궐선거 이후에 부산 금정구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그 금정구에 있는 그 사찰에 찾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돌을 던지더라도 맞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아무리 야당의 비난과 비판이 거셀 것이 예상이 되더라도 그것은 내 탓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돌을 던지면 맞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의대로 와서 설명할 건 설명하고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곳에 예산이 어려운데 이 점을 정말 좀 도와달라라고 국회를 향해서 말씀하셔야 될 이 시간에 그렇게 한 것은 우리 김근식 교수님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점이 국민 분노의 대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지금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쭉 있어 왔는데 이때마다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면 이렇게 해왔습니다. 디올백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공작이 본질이고 최상병 사건은 항명이 본질이고 명태균 사건은 단호하게 단절한 것이 본질이다. 자기들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국민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좀 돌려드리면 이 대통령실 윤석열 정권은 결과적으로 본질 호소 집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이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 본질이지 자기들이 말하는 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과 자꾸
동떨어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더욱더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길로 가는 지점이고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이 바로 그러한 정점에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저 양만의 논술위원. 총리가 대독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는 건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설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네. 오늘 대독한 내용, 중요 내용 좀 정리해 주실까요? 좀 전에 그 총리가 대독한 내용 들으셨지만 이제 4대 개혁 네. 과제를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677조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새로운 내용은 이제 눈에 띄지 않았고요. 무슨 의료 대란이라든지 아니면 세수 문제, 그다음에 남북 간의 갈등, 북러 간의 군사적 밀착 혹은 명태균 씨 사건 같은 이런 현안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설명에 대한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들을 권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침해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오늘 이제 그 시정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 정책의 성과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달라는 당부를 했었는데 네. 딱 한 주 전에 마찬가지 똑같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 이렇게 당부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아까 들으셨지만 총리가 대독한 연설 말미에 보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네.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이제 정국, 그다음에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이제 민주당의 태도, 그리고 오늘 불참에 대해서 당장 한동훈 대표가 아쉽다고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출석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어제 오늘 제가 들어보면 친한계의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이 불참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작됐던 관행인데 이게 현 보수 정권에서 이제 중단된 부분이 매우 아쉽다는 내용을 네. 수가 있었고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것이 무서워서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 안 된다라고 다른 패널이 얘기하니까 당직자가 그 부분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좀 전에 김 교수께서 재작년에 있었던 시정연설 상황 때 그 대통령이 한 얘기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때 민주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그분의 항의 표시로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안 들어갔거든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진석 현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선택사항이나 재량사항이 아니고 의무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향해 하는 시정연설이 아니고 국민을 향한 연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 머릿속에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민을 향한 연설이고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불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국회에 가게 되면 대단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혹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고요. 그런 네. 부분들은 대통령 어려운 난처한 처지를 더 부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 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의 불참 소식에 시정연설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실에 물밑 요청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참 결정에는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불참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과 요구하시고 인적쇄신 필요하다는 거 대통령실에 따로 전달하시거나 아니면 미리 조율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취지는 제가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해서 주말간에 대통령실에 상황 공유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이 맞나요?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하고 충분한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자, 김은식 실장님. 네. 이 한동훈 대표 당내 의견 듣고 물밑으로 전달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이렇게 물밑에서 움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하기 전에 또 뭐 주말 사이에 이른바 이제 오늘 발표한 큰 국정 쇄신을 위한 세 가지 요구는 굵직굵직한 겁니다만 이 시정연설에 나와달라는 이야기를 또 주말에 또 격가지로 공개적으로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었을 거고요. 충분히 대통령실에는 여론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생각, 그다음에 중진이나 원로들 속에서도 시정연설은 나오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 많이 전달이 됐는데 결국
나오지 않은 걸로 아마 대통령 결심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 박수현 의원이나 양만 의원님이 다 뭐 비판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 누가 봐도 마땅치 않아 보이고요. 누가 봐도 개운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에 나와서 내년도 예산 이렇게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개혁을 이렇게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는 입법부에 와서 행정부 수장이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의무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제 와서 이걸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불참의 이유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곤궁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도 조금 이 민심을 제대로 못 읽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오늘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사항에 대한 국정쇄신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특별히 저는 결단을 내려주실 바라고 이번 기회마저도 또 허송하거나 이번 기회마저도 또 고집불통으로 만약에 거부한다고 한다면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소통이 여전히 계속 안 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선 그 전에 오늘 이제 본회의장에 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궁금했어요. 본회의장 분위기가 어떨까? 네. 민주당은 또 야당은 대통령의 이 시정연설 불참, 총리 대독 이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혹시 샤우팅을 하거나 네.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상상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제 상상과는 좀 다른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우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뭐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전략적으로 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대통령의 태도와 달리 야당은 총리의 대독이지만 빠지지 않고 듣고 있다라고 하는 차별화 전략일 수도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이 677조 예산에 대한 분석이 지금 다 끝나 있거든요. 네. 어차피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을 보면 정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너무 자화자찬을 넘어서 네. 정말 가짜뉴스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제 지표의 해석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상황이 아니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 야당 의원들이 좀 조용했던 것은 그러나 아까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선택도 있지만 한덕수 총리의 내용 그거 뭐 들어보나 마나 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 대신에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께서 의외로 민주당이 좀 잠깐 이렇게 야유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짧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이제 강하게 할 걸로 생각했는데 네. 의외로 강하지가 않았어요. 가만히 계세요? 예, 그래서 이 무슨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을 소위 방탄하고자 하는 의지도 이제 잃었구나 이 사람들이.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사실로.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알겠습니다.